올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0.97명이던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2024년 3분기에 1.05명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영유아와 아동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청소년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와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낮은 경제 성장률,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응급의료 체계 유지로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은 따뜻한 복지, 건강한 세종을 비전으로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출산율 전국 1위 도시로 출산율 반등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가족문화, 양육과 돌봄,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족문화 분야에서는 가족과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구교육 과정의 개발과 활동과 양성을 지원하고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은 이혼남녀 인연 만들기와 나만의 결혼식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뒷받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집중치료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양육 돌봄 분야에서는 틈새 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 전국 1위를 달성한 도시로 올해는 필요한 만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과 야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충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세일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구성권을 보호하고 경력 부유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여성 일자리 협의체 운영, 여성 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 친화도시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복지의 문턱은 낮아지고 보장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급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저소득 가구가 적기에 적정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사회보장급여 수요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디딤 씨앗 통장 지원 대상도 타상의 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와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을 인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이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종합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클리닉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지원 분야를 영화제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친화도시 실행과제 이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기초연금액 2.3% 인상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국비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돌봄의 필요 대상과 고위험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을 포함한 여성 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지역 전담 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하여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일자리 및 자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4,075명에서 올해 4,295명으로 늘려 추진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정보도 강화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IT 분야 및 휠체어 스킬 등 실질적인 자립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교육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시설과 청소년 보호시설 폐소 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을 신설 또는 인상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보건위생환경 구축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의료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실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올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2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각각 5천만 원씩 증액하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도 7,500만 원 늘렸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은 지난 8월부터 야간 진료를 중단하였으나 이번 달은 매 홀수 1회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응급의료 대응 외에도 다양한 시민 건강 증진 사업을 계속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똑똑 건강의 가입자 4,000명 증가를 목표로 걷기 챌린지, 만성질환 특화 챌린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 대응 체계도 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시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24시간 위기 대응팀을 운영해서 정신건강의 개선, 재난심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MK 세종병원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28일부터 31일까지 24시간 운영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인 웰키즈 소아과는 설 연휴 기간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진료상황실을 22일부터 2주간 가동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28일부터 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작년 추석 대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우리시 누리집과 비상진료 병의원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증,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최근 급증한 독감과 호흡기 감염증 관련한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5년 주요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따뜻한 복지, 건강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위탁 사업을 지금 민간에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수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1회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좀 더 그 부분들은 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이 통장님들하고 읍면동의 이제 맞춤형 복지팀에서 현재 협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고 지역 자원들을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험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해주신 그런 우유 배달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그분들을 좀 사회에서 그 자립하고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